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2일 금요일마 전복조 시즌2 예상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도 포뮬러1는 첫 번째 금요 경마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최홍찬 위원도 옆에 계시지만은 우리 저희 함께 2015년도 첫 경마부터 전성 좀 내야지. 지면은 안 좋잖아요, 기분도. 그렇죠. 남들은 연말이라고 해서 연말 분위기도 내고 많이도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지냈을지언정 우리 최홍찬 위원과 고수는 좀 외롭게 보냈어요. 경마만 생각하면서. 할 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일단 노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가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고 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다 잊어버리고 경마만 생각하면서 새해 첫 경마를 무조건 이겨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한번 믿고 첫 경마부터 항구를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경주 예고하기 전에 일단 2015년도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차피 하시는 경마 1년 건승하시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긴다는 장담은 솔직히 못해요. 하지만 항상 그 이겨준다는 자신감을 갖고 붙어드린다면 2015년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어쨌든 1년 한 해 평안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최홍찬 위원이 정말 노력파예요. 날씨가 추우나 어떠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차가 없으면 걸어서도 조기장을 갈 정도로 책임감 하나는 거의 국내 1등이죠. 1등.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적중도 정말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사이즈도 정말 빡빡한 사이즈죠. 2015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저 역시 최홍찬 위원 여러분들께 한번 강하게 추천드릴게요.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런데 2015년도 아마 주목받는 예상가로 또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승부경주를 예고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이 5경주 12경주 5경주 12경주 두 개를 잡았고요. 고수가 3경주 10경주 3경주 10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메인 승부는 최홍찬 위원이 12경주 고수가 3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새해 첫 주는 제주 경마가 휴장이 들어갑니다. 예. 제주만 쉬어요. 부산은 안 쉬고, 그렇죠. 서울도 안 쉬고. 한 주 정도 쉬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쉬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쉬는 것도 괜찮은데, 예상하는 우리 예상가, 우리 입장이나 배팅 하시는 분들도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새해 첫. 또 각오가 이러잖아. 또 새해 각오가 담배 끊자, 경마 끊자,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새해 첫 경마 이런 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끊을 수 있다면 끊는 것이 좋아요. 저희 매출과 저희가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마를 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끊는 게 좋아요. 하지만 못 끊고 이왕 하시는 경마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을 믿고, 여러분들보다는 최소한 노력하는 전문인들이니까 이왕 하시려면 지지 않고 이기는 경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자, 바로 시작하죠. 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군경주. 자, 편성이 좀 빡빡합니다. 일단 10마인 2번 지봉 승리. 주행검사 내용도 괜찮았단 말이고, 선행은 7번, 9번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큰데, 우리 최홍찬 위원은 어떤 마피를 좀 보시는지요? 자, 보여준 마피는 일각이 황금빛 영광 골든퀸이 맞습니다.
자, 이번 주에 외산 4군 경주가 딱 2개 준비되어 있어요. 일요일날 한 경주, 그리고 금요일날 한 경주 준비되어 있는데, 일요일날 출전하는 강대가리가 있습니다. 3점 말이죠. 자, 일요 편성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가지 안 갔을까? 여기 출전한 말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날로 출전한 거예요. 일요일날 30점 마피를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 봐요. 그래서 그 경주는 보면 충분히 있는데 일요일 경주는 후차기 혼전이에요. 아리까리한 말이 후차기고, 이 경주는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 경주로 왔다. 2등이 싫다 이거죠. 결국은 일가기와 황금비정과 골든킨이 보여준 마필로서 경쟁력을 보일 것이고, 안 보여준 마필은 지봉승리하고 강자본색이죠. 직전에 이제 입상에 송건 마필하고 3착을 댄 마필, 얘네들 빼고는 어쨌든 2번, 3번인데, 저는 보여준 마필이 아닌 보여줄 마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봉승리입니다. 지봉 시리즈가 솔직히 의외로 사이즈 있는 말들이 많아요. 자, 이 마필의 이제 부계와 모계의 혈통 자체를 보면은 쟁쟁합니다. 야, 현역 때 진짜 잘 뛰었구나. 그 자마들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뛰어본 말들이에요. 다 제대로 뛰었어요. 빛의 정상이나 뭐 나머지 이제 기복을 보이는 마필도 몇 두 있어요. 임팩터 맥스나 기타 뭐 클레이샷이나 사격, 위너 트로피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복을 보였던 예전 마필 아닙니까? 자, 부계와 모계의 혈통 자체를 제대로 본다라면 분명히 띄워주는 마필로 꼽을 수가 있고, 능검에서도 유현명 기수가 뭐 던졌다가 줄였다가 이건 뭐 조율을 자유자재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데뷔전의 의식잔재, 상대만만 의식하지 않고 자기 결대로 능력 자체를 보인다라면 지봉승리가 기존의 이름값 있는 말들 충분히 이겨줄 것으로 봅니다. 예, 이번 지봉승리 뭐 주행검사 때도 모습 보면은 바로 전력이다. 상당히 좋았던 내용이었고, 임금만 마방은 또 10만 승부에 나름대로 정직한 승부를 해주는 마방이에요. 이번 지봉승리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이고요. 최홍찬 의원이 추천드렸습니다. 최홍찬 의원이 여러 마필들을 쭉 이렇게 역을 해줬는데, 아마도 요거는 현장에 가면은 6번, 7번이 대끼리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네. 뭐 9번 골드캔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로서 또 팔려줄 것인데, 저는 배팅 메리트 면에서는 3번 강자본색이 메리트 면에서는 좀 높다고 봐요. 직장 현재 일각의 골드킨한테 깨지긴 했는데, 이건 가서 깨진 게 아니죠. 뭐 엇박자 추진을 하면서 이거는 대충 탄 거예요. 하지만 또 11월 9일날 뛰었을 때 보면 3착으로 됐었는데, 그때는 좀 발주가 좀 꿀렁거리면서 늦발, 그리고 좀 레이스가 좀 풀리는 듯 하면서도 좀 잘못 탔다고 고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마필은 좀 띄워진 마필이고, 또 26점 방동석 마방에서 이번 경주 준비도 상당히 또 열심히 했고, 3번 강자 본색 고수는 좀 세게 보고 싶네요. 최홍찬 의원이 이번 지봉승리 추천드렸는데, 저 역시 이 마필은 좀 세게 보고 있고, 지봉승리에 기승한 유현명 기수가 참 어이없게도 100승을 못했어요. 99승으로. 그렇죠. 99승 했죠. 예. 무조건 널널하게 100승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죠. 예, 2척만에 되면서 100승을 못 채웠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 난 했는 줄 알았어. 못했더라고. 상당히 좀 아쉬울 거예요, 본인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마 14년도 좀 아쉬웠을 겁니다. 예. 그 아쉬움을 이번에 좀 달래기 위해서 한번 때려볼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경주. 자, 이번 경주도 아직까지 걸음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 몇 번 실전을 안 뛰어본 마필들, 이런 애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최홍찬 의원은 어떤 마필을 좀 보시는지요? 마천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강추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6번 제왕의 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에 데뷔전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인기를 끌었는데 말 자체가 1200경주에 출전해갖고 앞선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능건 모습 보면은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지 않냐 생각할 정도의 마필이었는데, 의외로 앞에 가면서 선행을 못 가니까 말의 자체 능력을 뽑아내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렉스라는 마필이 앞선을 장악하면서 그냥 꽂아버렸죠. 자, 이번에는 빠른 말이 솔직히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라면 좀 더 나은 기량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봐요. 뭐 와이드오션하고 병합하는 모습 자체는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주 전개에 따라서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앞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점의 차이점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11,000V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은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6번 제왕의 질주를 최홍찬이 추천드렸는데 뭐 주행검사 모습 보면 발주부터 잡고 중후미권으로 밀렸다가 채점만 딱 뗐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때려줄 때도 때리는 것도 아니라 모션만 주면서 모션만 주면서 반응감이 괜찮더라고요. 데뷔전에서는 뭐 밀면서 선을 나왔는데 직선에서 거리 확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뭐 이번에 준비 잘해놨다. 우리 최홍찬 의원 추천드렸고 역시 5번 마천보트는 그냥 인정을 하는 강력한 대가리 충마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뭐 인기도에선 좀 밀려 있을 거예요. 8번 창동 에이스라마필이 뭐 11월 7일날 뛰었던 걸 복귀를 보면은 이때 아주 복귀가 좀 세게 나옵니다. 근데 직전경주 12월 5일날 뛰었던 거 보면 내측 최저 전개를 펼쳤는데 이건 안 간 거예요. 코너에서 페이스를 확 늦추고 나서 딱 그만큼만 뛰게끔 갖다 댄 거거든요. 이번 경주 뭐 강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차옥 기수 뭐 3주에서도 아낄 이유는 없다 봐요. 붙여 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5번 마천볼추는 인정하되 거기에 붙일 수 있는 마필로 8번 청동 에이스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5군 경주. 자, 2015년도 부상연만 메인 첫 번째 승부처예요. 마무리도 참 잘해드렸죠. 2014년도 고수가 남들은 다 어렵다고 했는데 뭐 부산경마, 제주경마, 서울경마 대박을 터뜨려주면서 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하면서 아주 마무리 잘해드렸어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승부 그리고 일반 경주들도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5년도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2014년보다 훨씬 더 좋은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승부기 때문에 반드시 적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자신 있는 경주를 엄선해서 잡은 경주가 이번 경주 3경주예요. 자, 고수가 그냥 자신있게 왔다. 얘는 그냥 대가리다. 확신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방을 정말 쓸어 갈기고 싶은데 고수가 보는 이 두 마필이 뭐 생각보다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잘라야 되는 애들이 쓸데없이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승부를 보기에 딱 적합된 경주다. 그래서 이번 경주 오늘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한방 단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만큼 자, 이번 경주 3경주 새해 첫 승부 한번 고수 한번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군 경주. 자, 이번 경주는 팔리는 마필은 또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정말 능력만큼은 좀 떨어지는 이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9번 원더풀 스타가 그래도 강하게 인기를 모으면서 대가리꼴을 팔려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최홍찬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9번이 보여준 걸음에서는 제일 낫죠.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어줄 텐데 뭐 충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뭐 약 먹고 빨리 나야 되겠어요. 일단 원더풀 스타를 인정한다라면 상대마를 찾아야 돼요. 훈련 모습에서는 지금 선호도가 거의 잡힌데 감량이 좋습니다. 퀸샤인이 일단 3km 감량이고 최대 속도도 병합하는 모습에서는 공백을 극복할 것으로 봐요. 상당히 좋고 금포폭풍도 아무래도 희원이보다는 노조무가 좀 더 낫지 않냐, 뭐 핸디와 상관없이 이 점이라면 저는 그래도 감량의 효과는 부산경마에서 진짜 무시 못할 그 혜택이더라고요. 그래서 퀸샤인이 아마 상대마로서 보여줄 걸음을
최근에 보였던 3번의 그 걸음보다는 더 나은 걸음 보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번 퀸샤인 뭐 발주도 괜찮고 살살 밀면서 레이스가 좀 풀린 감은 있는데 직선에서 무게중심을 좀 뒤로 해놓고 미는 척 땡기면서 좀 걸음을 아껴놨었던 마필이 3번 퀸사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번 경주 3번 퀸사인을 좀 세게 보고 있고요. 일단 9번 원더펄스타가 직전 경주 3차까지 오면서 보여준 거로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단 원더펄스타도 안 될 건 없어요. 이번에 인기 대가리고 안 될 건 없지만 레이스가 너무 좀 풀린 감이 있다라는 거. 레이스가 풀렸는데 그 정도 뛰었다고 한다면 얘도 결코 센 말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번에 얘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것은 편성이 덜덜하기 때문에 편성으로 팔린다라는 거죠. 편성으로 팔리는 인기만은요 상당히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얘를 놓고 때리기에는 좀 깝깝합니다. 저는 4번 F4도 좀 주행 거북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거북기를 보일 수밖에 없게끔 말을 좀 김영민이가 역같이 탔다고 봐요. 저는 뭐 10월 26일날도 의도적으로 잡고 당기면서 최외가 거리 손해 보면서도 그렇게 무리한 것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제법 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등짝을 조성건이로 바꿔놨어요. 이건 좀 의미 있는 기술교차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얘도 안 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4번 F4도 배당으로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군 경주. 최홍찬 위원의 오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거 재밌는 경주예요.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 자, 고수는 한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 말 거예요. 인기 맞아. 뭐 1번 에크미 후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직전 경주도 밀어서 2선 2열에서 뭐 최선을 다하고 나서 입상을 해냈는데 걸음이 늘어난 거죠. 이거는 걸음이 늘어난 거예요. 자, 이번까지는 게이트 조건도 원 게이트.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대 마필들 자체가 그닥 센 애들이 없고 경주거리는 100m가 늘어났지만 걸음이 계속 늘고 있고 1번 에크미는 인기도를 인정해야 되는 마필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연 이번 경주 최홍찬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에크미를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고수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어쨌든 직전 상승세 걸음이고 이번에 훈련 관련 조치를 보면 뭐 상위군하고 시크릿 스타일 자체가 원래 상위군하고 병합 훈련하는 말을 거의 승부 패턴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크미의 기승자 후지라면 보여줄 거예요. 자, 일단 얘 때문에 이 경주를 승부경주 선정을 한 게 아닙니다. 얘 붙이는 한방 그게 있어요. 일단 경주 조건 자체는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고 뭐 지금 현재 3번, 4번, 5번, 8번 얘네들이 팔려줄 수 있는 말로 봐요. 물론 얘네들 이외의 말이 만약 들이대면 배당이에요. 무조건 꽃배당인데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고 자, 제가 걸음들이 그 말 중에 상대마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요건 배팅 승부로 가자. 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게임입니다. 자, 5경주 배팅 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경주 편성은 조촐한데 1번 에크미는 최홍찬 위원도 인정을 한다. 붙여서 그냥 한 방을 때리면서 정말 배팅을 들어가고 싶은 경주가 이번 경주 5경주다. 배팅 승부 한번 보자. 요즘 최홍찬 위원의 배팅 승부가 아주 불이 나고 있어요. 한번 믿고 새 첫 준메인 승부 배팅 승부 5경주 최홍찬 위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군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최홍찬 위원이 위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뭐 3번 부경대로와 8번 끝판대장이 월등하게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맞습니다. 뭐 현장에서 마필 상태만 이상이 없다고 하고 뭐 조교 때 내용이 전혀 뭐 다른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3번, 8번은 숫자 조합도 잘 되는 조합이고 일단 두 눈에
딱 올라오는 마필이 3번 8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경주 6경주 같은 경우에는 3번 8번 접에다가 인정을 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 최홍찬 의원은 어떻게 뭐 인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일단 끝판대장 자체는 직전에 선행을 안 간 상태에서도 걸음 보여준 게 다른 마필보다 타임이 우위예요. 근데 이 경주에 선행을 가면 오히려 직전보다 낫겠죠. 그리고 부경대로한 마필도 훈련이 기가 막힙니다. 뭐 모닝글로리한테는 여유가 있었고 또 만인지력하고 상위군하고 병합하는데도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팔이 거의 유력한 경기로 봅니다. 예, 그럼 이번 거 6경주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3번 8번 단통을 인정을 하겠다. 현장까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자, 7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부산 4군 경주.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좀 안쓰러워요. 우리 최홍찬 형 진짜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조교를 보러 다니니까 뭐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좀 그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뭐 예상할 때까지 또 컨디션 완벽하게 또 회복해야죠. 예. 예. 자, 7경주예요. 일단 또 편성이 조촐합니다. 편성이 조촐한데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좀 압축이 되는 경주예요. 일단 6번 마추픽추가 충막고로 팔려줄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5번 상승대로 그리고 2번 탐나 행운 그리고 7번 프리미어 퀸 뭐 이런 마필들 팔려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최홍찬이 형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축으로 인정해야 되겠죠? 일단 7번 때문에 솔직히 좀 그렇죠. 깝깝해요. 근데 이제 기수가 예. 최상현으로 딱 가 있어갖고 저 어쨌든 마추픽추는 훈련 내용 자체를 보면 전혀 이상 없어요. 하이키나 에크미하고 병합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편성이 과연 두 번 다 선행을 가서 이제 돌았는데 아마 이거는 뭐 저희들이 방송에서 이 말 한번 빼고 승부 봅시다 이래도 현장에서 강축으로 팔려요. 그렇죠. 그래서 마추픽추에 대해 설명 자체는 만약에 빼고 가느냐 놓고 가느냐 이거는 뭐 현장에서 충분히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마 중에서 한 마리 이제 선택권을 제가 하고 싶은데 저는 탐나행운이에요. 이게 이제 영크라운하고 계속 붙어 다니더라고요. 자, 영크라운을 위한 조교는 분명히 아니에요. 영크라운은 2군에서 이제 정체된 걸음 아닙니까? 자, 후지를 불러놓고 1조에서 그냥 알아서 한번 타봐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군마하고 병합을 하는 모습 속에서 이 마필의 근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우승했던 2번 게이트를 또 차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한번 승부를 보라는 그 차원에서 탐나의 행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탐나행운 게이트가 안쪽에 있을 때는 제법 띄워주고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두 경주 승군 전부터 시작해서 설렁설렁 좀 의지가 없는 대충 말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등짝이 후지 기수라고 한다면 이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탐나행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일단 6번 마추픽추가 인기 대가리를 팔려줄 텐데 솔직히 저는 축구는 못 가지고 가겠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주행검사 때는 선행을 나갔다 넘겨주고 나니까 솔직히 밋밋했거든요. 네. 그리고 데뷔전도 좀 쥐어짠 느낌이었는데 직전까지 걸음의 변화가 시원하게 온 말이에요. 심이 차면서 뛸 말이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행만 검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7번 프리미어 퀸의 최상현이가 저 꼬마 기수치고는 장난질을 많이 하는 좀 싸가지 없는 놈인데 요놈이 또 싸가지 없게 또 비벼버리면은 마팅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번 상승대로가 일단 충마로서는 좀 안정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적정 주기를 찾으면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순발력도 있고 뭐 나름대로 선임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5번 상승대로를 부담 중량은 3kg가 늘어났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고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리 1500m 부산 4군 경주. 총 11마필이 나오는 가운데 될만한 애들이 여러 두가 눈에 띄네요.
한번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인데 우리 최홍찬 의원은 어떤 마필을 좀 재밌게 보시는지요? 불패 라인이 여전히 좋습니다. 인기만데 아마 현장 인기도에서 지금 현재 승분하고도 곧바로 이제 입상했다라면 뭐 직전에는 남의 신하라는 너무 센 이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착인데 그래도 나름 자기의 능력을 10분 보여줬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불패 라인입니다. 자,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에요. 3주에서도 고가의 마필이 몇 마리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능력을 보이는 마필이 몇 두가 있는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지금 현재 선행에 대한 그 전개를 보일 수 있는 말이 충돌이 또 있어요. 충돌도 있고 승군마인 챔피언 이제 전력도 과연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4군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불패 라인은 충분히 승부한다라면 연속 입상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7번 불패 라인 1억 1,5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2차 승군에 걸려있는데 뭐 이 마필은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무리하면서 말을 잘못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계속 입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기본적으로 싹수가 있고 기본기가 단단하다는 얘기죠. 자, 7번 불패 라인 말값을 뽑으려고 한다면 아낄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때리면서 상위군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무조건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이고 이번 승부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 8번 챔피언 이지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10월 31일날 체중이 24kg가 빠져나왔어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은 걸음발 보이면서 이상을 해내요. 체중만 불면 너는 왕대가리다 했더니 지정현주 10kg가 불어서 나오더니 역시나 좋은 걸음발 보이면서 널널하게 우승을 이겨냈어요. 제가 볼 때는 요 8번 챔피언 이지는 뭐 많이 띄워준 마필 같아요. 지금 마필가는 2천만원, 부패 라인보다는 한 9천만원 정도가 싼데 그래도 챔피언 이지가 현군에서 지금 상태로는 뭐 전혀 밀릴 것이 없다 보여지기 때문에 8번 챔피언 이지 이 마필을 여러분께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국산 3군 경주 편성은 총 7마필이 나오면서 조촐합니다. 자, 우선 배당판이 열리면 승부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1번 맥앤치즈가 인기를 모아줄 것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4번 당대천하 요게 대끼리를 성성할 수 있겠고 그 뒤로 이어서 뭐 양아치 최상현이 같은 6번 하이킥 요런 애들이 팔려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최홍찬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이 게임 자체는 상승세 마필들의 전력이 더 세냐 아니면 이제 기존의 마필들의 반격이 있냐 이제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맥앤치즈는 의심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가는 조건이고 훈련 모습 자체를 보니까 좋아요. 외산 2군마하고 병합을 하는데도 오히려 그 외산 2군마를 이기려고 하는 근성 자체를 보여준 마필이 맥앤치즈예요. 이제 3군인데 말의 능력 자체는 계속 걸음이 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 말은 만약 이 경주가 선행 조건이 아니라면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근데 선행 조건에서는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띄워줄 말로 봐요. 그러니까 각질 변경을 마방해서 갑자기 시켜버리면 이건 참 그런데 선행 조건을 만난 경주에서는 맥앤치즈의 능력은 분명히 더 보여준다 라고 판단되고 상대마로 저는 이제 당대천은 하이킥을 갖고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제가 털어드릴게요. 예. 이거는 일단 1번 맥앤치즈는 세게 봐줘야 돼요. 승군중이지만은 뛰었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최홍찬 위원 얘기대로 원게이트에 다시 한번 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고 거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뛰어가던 1200m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자, 그쪽에서 4번 당대천하와 6번 하이키가 원래 인기를 모아줘요. 그런데 승군전을 맞이하는 4번 당대천하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 지정경주도 사열 외곽 최외곽에서 상당히 좀 무리를 하면서 뛰었는데 그렇게 무리를 했으면 얘는 좀 부러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가리까지 오는 근성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자, 승군전의 부담량은 2kg가 늘어났지만 500kg가 넘는 거구이 마필이기 때문에 뭐 54kg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말로 판단하고 있고 반면에 6번 하이키 같은 경우에는 지정경주 뭐
코너에서 좀 잘 탔어요. 레이스가 좀 풀린 감도 있었고 직선에서도 채찍이 되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쥐어짜면서 오야마 기수가 할 거 못할 거 다 해봤다고 봐요. 정말 쥐어짜면서 최선을 다해봤어요. 아주 껍데기를 벗겨봤던 마필. 거리가 1200m 늘어났지만 이 하이키나 마필이 갖고 있는 잠재력 능력만큼은 1번 맥앤치즈나 4번 당대 천하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다고 고수는 판단하기 때문에 6번 하이키는 인기를 모으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물론 대끼리로 팔릴 경주이지만 이번 경주는 최홍찬 의원이 1번 맥앤치즈에 대한 믿음을 드렸고 저는 4번 당대 천하는 무조건 하이키를 이긴다라는 확신을 드리면서 1번 4번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3군 경주. 자, 이번 경주는 고수가 오늘 준메인으로 승부를 잡은 경주입니다. 편성은 조촐하지만 한번 붙어보고 싶기 때문에 승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최홍찬 위원이 한두 도와주시죠. 자, 이 경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힘으로 띄워주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두수는 8두밖에 안 되지만 아마 진검승부를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추임마와 앞선 선입권 그 두터운 앞선 마필과 얼마나 격차가 좁혀지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두 말씀을 드리면 스타워프예요. 직전에 편성이 셌죠. 남도트랙이나 프로페서 실버라는 그 두 마리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라면 스타워프는 기대 이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 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뛴 건데 직전 대비해서 늘어난 거는 분명히 2km 핸디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주 편성 자체도 지금 혼합 3군에서는 기본적인, 물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자체고 연속 입상에 성공한 마필도 있지만 걸음 자체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준 거는 스타퍼입니다. 그래서 규준이로 안장이 변경이 된 거, 요거는 이제 플러스 2 핸디 2km 올라간 거, 요거만 빼고는 다른 그 경주 조건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스타워프의 선전을 저는 한번 기대하는 경주 10경주입니다. 예, 3번 스타워프. 저 역시 아주 세게 보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마필은 10월 17일 날 이게 지금 한 8착인가 7착인가 했어요. 그런데 갔으면 왔어요. 그때 갔으면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 왔어요. 얘가 왔어야 돼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인기도에서 확 밀려 있었지만 이 마필을 놓고 여러분들께 승부 한번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분의 1마신 차이로 이게 3착에 들이대면서 좀 짭짤했던 배당이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3차 승훈에 걸려있고 등짝을 일단 최규진을 바꿔놨는데 최규진 기수가 좀 장난질을 많이 하죠. 많이 하지만 승부를 보면 얘가 또 실수 없이 잘 때려주는 그렇죠. 기수예요. 일단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번에 직전에 상현이 갖고 때리려고 했는데 이건 못 온 거거든요. 상현이가. 그래서 이번에 실수 없이 때려먹기 위해서 태워줬다고 봐요. 3번 스타포. 저 역시 세게 보고 승부로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고수가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편성은 조촐한데요. 팔리는 말들, 될 만한 애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강력하게 남들은 얘는 왔을 거야, 얘는 올 거야, 얘를 놓고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마필을 고수는 자신있게 이유있게 왜 얘를 잘라야 되는지, 걔만 잘라도 승부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서 까줄 건데 8번 블랙박스예요. 요거 오면은 우리는 좆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고수는 좆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왜 자르는지는 여러분들께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건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또 길고, 이 방송은 우리 가족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8번 블랙박스를 잘라 놓고서 승부를 들어가는 것이 이번 경주 포인트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왜 자르는지 한번 믿고 얘가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3군 경주 총 9마필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편성은 조촐하지만 좀 혼전성이 짙은 경주예요. 어떤 마필을 보시는지 우리 최홍찬 의원 11경주. 이 경주가 초반에 이제 고수님께서 한방이다 말씀드린 그 경주와 흡사해요. 그렇죠. 흡사한데 두 마리가 또 공교롭게 이 경주 또 다 수군마죠. 남의 신화가 세냐 장풍파락이 세냐, 뭐 두 마리가 지금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는데, 장풍파락은 선행 조건이죠. 대응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이고, 남의 신화는 따라가는 전략 자체에서 보여준 걸음도 돼요. 선행과 선입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 자체를 떠나서 간에 전개 이점은 남의 신화가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분명히 저는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이 될 것입니다. 예, 1번 남의 신화 게이트 원게이트. 얘는 뭐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요. 뭐 쫓아가면서도 검증을 했던 말이고, 이번 경주 준비도 잘 해놨다는 내용이고, 저 역시 1번 남의 신화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4번 장풍파랑이 선입 검증은 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거 시전에서. 근데 선행을 나갔을 때는 아주 좋았죠. 진짜 너무나도 여유가 있었고, 문제는 남의 신화가 게이트 안쪽에서 밀고 나갈 수도 있지만, 뭐 남의 신화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쫓아가도 되는데 무리해서 뭐 까고 나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바깥쪽에 있는 9번 천지거탑이 문제죠. 이게. 그렇죠. 이게 또 수말력이 좋은 마필이고 끌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풍파랑을 이게 또 비빈다든가 아니면 천지거탑이 넘어가서 선행을 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나와준다면 1번, 4번 저배당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8번 불패 가도가 5kg가 일단 핸디가 확 올라갔어요. 일단 5kg. 일단 5kg가 핸디가 확 올라갔지만 또 경주 편성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 불패 가도 또 안 보일 수도 없어요. 근데 또 이게 또 3짝 승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마방의 승부 의지도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 봐요. 이거는 갈라고 마음 먹으면은 때릴 수 있는 편성이지만 안 갈려면 아예 자빠이를 때릴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불패 가도도 상당히 좀 때리기도 깝깝하고 자르기도 깝깝하고, 4번도 그런 내용이고, 그렇다면 2번 남의 신화를 놓고 이번 경주는 좀 배당을 노리는 경주로 좀 공략하는 것이 정석 아니겠냐. 배팅 강도를 좀 떨어뜨리더라도 인기 마들보다는 좀 숨어있는 애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경주 좀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자, 금요경마 메인 승부로 선택한 경주인데요. 배팅의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 제대로 출전했다고 봐요. 아마 현장에서 뭐 예상치 점 하나 점 두 개 찍혀져 있는 말들, 그런 말들까지 저는 승부를 볼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경주가 발빠른 말이 외곽에 포진되어 있죠. 경마를 정석으로 풀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개죠. 전개에 의해서 입상을 하고 전개에 실패했을 때 자기 그 전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는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자, 혼합 2군까지 올라왔다라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거치고 올라온 말들이에요. 이 마필들이 이 경주 출전하고 있는데, 이 경주는 앞장을 나서는 말이 무조건 불안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 이점, 물론 핸디가 직전 경주 변화를 보이는 말이 몇 두가 보이는데, 전개 이점상 얘는 무조건 올라야 할 말 있습니다. 그 외에 붙이는 말도 역시 있어요, 같이. 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경주는 9구까지 노릴 거예요. 물론 그 마필이 뭐 인기마에 만약 제가 거름드린 말이 인기마면 당연히 9구는 아니겠죠. 종아리 백판이어도 뭐 4, 50배가 연결될 수도 있고, 만약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말이 인기 1위가 아니라면 이거는 9구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개에 의해서 편성에 의해서 놓고 노리는 승부 금요 12경주 메인 승부 자신있게 힘을 주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900m 국산 2근 경주. 자, 이번 경주는 1등 항해사와 7번 중앙해주 8번 7번이 대끼를 형성할 경주가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마리 중에 한두 추천드리라면 저는 중앙해주를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1등 항해사는 물론 무리를 해서 이제 그 큰 게임에 출전을 했는데 결국 그 게임에 이제 패출을 일으키면서 졸전을 보였거든요. 그 다음 경주에 입상에 성공했지만 그 경주는 52.5 핸디가 상당히 유리한 경주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56이죠. 중앙해주는 승문전에 어차피 조건 자체가 이제 물론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53의 핸디라면 직전에 보여줬던 신데렐라맨과 메이저스타 그 게임에서 삼착했던 그 전력이면 절대 이번에는 1등 항해사한테 꿀릴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뭐 경주 진행 전개 자체를 봐도 중앙해주가 1등 항해사보다 먼저 선의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해주를 꼽는 선택하는 경주 13경주입니다. 예, 7번 중앙해주. 이게 기본기가 단단한 말이에요. 이게 뭐 지정경주, 승무전, 신데렐라 얼마나 신데렐라면 센 말입니까? 근성도 좋은 말이고. 근데 선이 외곽권에서 뛰는데 기본기 역시 상당히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던 마크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띄워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1등 항해사는 지정경주 고수가 이건 마사의 보너스라고 그랬어요. 남들은 불안하다 할지언정 임팩트와 1등 항해사가 월등하게 앞서 있다. 그냥 다른 애들이 너무나 없었어요. 상대들 사이즈가 판성은 약했다고 보고 있고 확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냥 단통으로 그냥 보너스로 찍어 먹었던 경주인데, 얘는 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번 경주 이건 현장까지 봐야 되는 게, 이 1등 항해사는 체중이 좀 불어야 돼요. 직전에 10kg가 불었지만은 얘는 조금 18kg가 빠져서 나왔는데 체중이 불었으면은 얘는 저는 인정을 할 거예요. 1등 항해사. 하지만 체중이 불지 않고 나왔다 하면은 충분히 좀 의심을 하고 싶고, 최홍찬 위원과 함께 7번 중앙해저를 한번 세게 얘를 축으로 넣을 것이고, 만약에 1등 항해사가 체중이 좀 불어서 나오고 있다, 5kg 이상 불어서 나왔다 한다면 1등 항해사를 우선 세게 이마피를 놓고 때릴 생각이다. 그래서 현장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4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14개 경주 펼쳐지니까 아주 빡빡한데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1군 핸디캡 경주예요. 우리 최홍찬 의원은 어떤 마피를 보시는지요? 야, 이건 맨 처음에 훈련으로 마번을 잡다가 마번을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정을 한 게 과연 예상치를 잡으면서 내가 맞는 건지 참 결과가 사뭇 기대돼요. 그게 이제 어쨌든 이 경주는 팔리는 말이 그랜드 특급하고 원일강자하고 명운제왕입니다. 요 세 마리가 팔리고, 그 다음에 샌드키, 황급빛, 지중해, 뭐 와일드러시, 일단 나머지 도전권까지 이제 겹친다면 상당히 혼전세인데, 인기마 중에서 먼저 제가 거론드렸던 마필 중에서, 자, 그랜드 특급은 직전 대회에 3kg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선행을 못 가죠. 직전에 선행 가서 돌았는데, 맘먹으면 얘보다 더 먼저 튀어나갈 수 있는 말이 몇 두가 더 눈에 보여요. 자, 원일강자도 직전에 뭐 여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옆에 있는 명운제왕을 뭐 3마신 차이로 제압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57핸드입니다. 자, 이게 마법을 잡아놓고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명운제왕이 54예요. 직전 대비해서 2.5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두 번의 경주에서 지금 물론 약간의 그 차이점 자체는 있지만 핸디 자체의 유리함을 갖고 있는 말이 명운제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보면서 훈련 좋은 말 위주로 이렇게 오두를 잡다가
이거 54를 갖고 얘가 여기서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선행권 말이 몇 두 있기 때문에 선행마가 결코 유리한 레이스가 아닌 그 경주를 맞이했기 때문에 선입이라면 명운재앙에게도 기회가 이번에 왔다.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래서 명운재앙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7번 명운재앙. 일단 핸디 차이가 일단 직전에 원희강제하고 같이 한번 뛰어봤는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명운재앙은 54kg, 지점부터 2.5kg가 떨어져 있어요. 핸디가. 원희강자는 2.5kg가 늘어난 57kg. 한마디로 이번에 5kg가 차이가 든 거예요. 5kg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더 주고 얘는 더 떨어지고. 일단 7번 명운재앙은 무조건 좀 세게 보시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가 맞아요. 저도 좀 세게 보고 있고 6번 원희강자가 57kg 핸디지만은 전 좀 세게 봐요. 이만큼 시청 경주 선행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잡고서 중위권에서 타는데 와 직선거림이 저 이런 말이 좋거든요. 이렇게 딱 밀고 나갈 때 움직임이 촥 쳐주는 말. 그렇죠.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이 원희강자가 이 확 쳐주는 이 순간 탄력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훈련도 잘 시행하고 나오고 있고 57kg라고 한다면 국산 1군마라면 57kg는 좀 극복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또 포임하기 때문에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6번 원희강자. 조건은 7번 명운재앙이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저도 세게 볼 것이고요. 하지만 6번 원희강자 부담 중량 핸디가 올라갔지만 여기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새해 첫 금요 경마 우리 그 정복조 시즌2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아주 집중력 있는 예상으로 반드시 2015년도 첫 예상 대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